네, 신종호의 마켓 뷰 시간입니다. 시장을 대비하는 심도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소비와 관련된 저희가 피치 쪽에서 네. 우리나라에 대한 장기 저성장 뭐 이런 부분들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국 메리츠증권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피치에서 조금 뭐 우려 섞인 내용도 나오고 네. 최근에 소비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업종까지 연결될 것 같아서 모셔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의 단기적인 기대 요인, 중국의 유커 그리고 좀 있으면 10월에 좀 6일간의 네, 휴가가 있지 긴 않습니까? 연휴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와 하면 때 유통 그리고 필수 소비재인데요. 담당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리나라 이제 소비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 시장이 뭐 여의도에 계시니까 더 현대 가면 굉장히 또 좋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진짜 소비 시장이 안 좋은 거 맞냐 이런 우려 이게 좀 고민이 있는데 이게 또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극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아우르는 소비 시장에 대한 경제 영향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올해도 이제 보고서로 좀 작성을 했지만 네, 올해 이제 제 보고서 주제가 극단적 소비자였습니다. 극단적 소비. 그 표현하는 바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비에 있어서 이 양극화가 심화된다인데요. 특징은 뭐냐면 이 소비 계층 간,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 중위소득자, 저소득자의 양극화 물론이겠지만 그 소비자 내부적인 양극화가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내부적으로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 내용인데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부터 이제 이어진 물가 상승, 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를 잡기 위한 이 고금리, 금리 인상이 그렇죠. 이어졌고요.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이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주택 관련된 대출이 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신용이 이 소비를 위한 신용 자체의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그 소비를 위한 신용 자체 둔화됐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올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위소득, 저소득, 고소득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에서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뭐냐면 전년 대비 올해 소비 시장에서 돈을 쓰기에 넉넉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해 소비자들의 소비에 있어서 이제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SNS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일어났던 이런 활동 때문에 여전히 럭셔리에 대한 소비, 그 플렉스에 대한 소비는 이어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소비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필수재에 대한 소비 부담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결국 이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양극화 소비를 지속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의 양극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또 추석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례상 물가라는 이야기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 물가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한국 그 국내 물가를 이렇게 자극하는 요인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최근에도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있긴 했는데 주 품목에 대한 인하가 있었고요. 이 인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물가가 상승한 요인은 대부분 좀 원재료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물가를 보게 되면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소맥이나 뭐 대두 등 주요 고물가들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레벨로 보자라면 가장 고물가가 높았던 2011년, 10년 레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세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이 식품 업체들이 느끼기에 원재료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또 특이 사항이 있는 원재료는 원당입니다. 원당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리 기상 이변이라면 엘니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인도나 동남아 등 원당의 주요 생산 지역들이 가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인도가 또 원당에 대해서 수출을 또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곡물가를 보자라면 옥수, 소맥, 대두 등 주요 원재료가 좀 하락세긴 하지만 원당 같은 또 필수 성격의 제품이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원재료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추석 앞두고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최근에 농산물 가격 역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 환경, 물가 상승 부담은 결국 좀 원재료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 또 내년까지 조금 해소가 돼야 물가에서는 일단 부담이 좀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소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서바이버 뭐 약간은 그래도 괜찮은 업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네. 못하는 업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통 쪽 먼저 살펴보면요. 네네. 유통에서의 이제 이 뭐 승자와 패자를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양극화 소비잖아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필수재를 구매하면서도 또 이 플렉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는 저는 이 백화점 그리고 또 면세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환경에서 이 극단적으로 해외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된 게 좀 있습니다.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억눌렸던 수요가 올라오는 게 일단 뭐 하반기 내년까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소비 자체는 뭐 도시락 편의점 먹으면서 나는 해외를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은 그동안 억눌렸던 이 해외 여행 수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백화점 역시도 여전히 트래픽이 좋거든요. 백화점은 이 오프라인 소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채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팝업 스토어로 대두되는 이런 이제 소비자 트래픽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백화점은 소비자들의 이제 플렉스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이제 부각이 될 거고 면세점은 이제 해외 여행 수요에 이제 이 터미널로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장악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유통 시장의 현황을 좀 짚어주셨다면 이제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유통 주식에 대해서 유통 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자사주 확대하겠다, 매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주들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유통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자료 쓴 게 그 유통은 트래픽이다 이렇게 자료를 썼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로플렛이라는 회사가 이제 소비자들의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착안해서 소비자들의 이동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봤는데 8월달 데이터와 이제 9월 첫째 주 누계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트래픽이 이제 올라오는 쪽은 편의점과 이제 롯데 하이마트이긴 했는데 좀 특이사항은 뭐였냐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게 백화점이었습니다. 예, 백화점이 8월까지 마이너스 폭이 좀 컸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올라온 게 롯데, 신세계, 현대였는데 특히 현대폭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게 올리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자라면 이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앞서도 이제 좀 얘기했지만 해외 관광객의 유입인데 이 10월부터 예상되는 이 단체 관광객 효과가 면세점과 백화점까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더 현대 서울을 보게 되면 더 현대 서울은 위치는 여의도에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에 하고 있는데 지하철로 이 인천공항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뭐 무빙워크를 통해서 백화점까지 이동하고 백화점에 이 지하 2층에 이 캐리어 보관소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보관하고 또 쇼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해외 여행객들은 이 더현대 서울 여의도가 어쩌면 관광 뭐 1번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관광을 시작하고 또 쇼핑을 하고 이어서 이제 호텔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코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코엑스도 여전히 이제 관광지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주요 백화점,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작용하는 이제 백화점들이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화점들은 사실 말씀드린 이제 플렉스 소비 이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해외 관광의 유입으로 인해서 인바운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내수 소비에 이제 한정된 그리고 결국 좀 VIP 매출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인바운드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 관광객 또 글로벌 관광객들의 이제 쇼핑 센터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에 있어서는 좀 매출 믹스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편의점도 수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신데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매하는 제품 자체가 좀 저단가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수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 비중은 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에 들어오는 이런 효과들은 오히려 백화점에 많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마트를 뭐 짚어보게 되면 마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여행 와가지고 마트를 소비할 일은 좀 적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트 역시도 이런 모멘텀에서는 조금 피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해보면 유통에서의 이제 이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과 백화점 쪽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면세점과
백화점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 국내 소비와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추석 연휴가 또 대체 휴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길어진 영향이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우리나라 내부의 뭐 마트라든지 편의점 내지는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휴일 효과라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좋은 건데 지금 같은 이제 장기 연휴에서는 결국 여행 가기 때문에 소비성이 좋지 가니까. 않을 수 있거든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백화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백화점은 지난해 9월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8월 좋았었고 9월부터 이제 감소로 들어갔는데 그 영향이 이 계절적 영향도 있고 좀 소비 경기가 둔화된 이 경기를 반영하면서 안 좋았는데 9월, 10월, 11월 가면서 베이스가 낮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9월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마트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효과가 이 플러스로 들어오려면 이게 이런 장기 연휴가 아니라 좀 단기 연휴여야 되는데 그리고 휴일 효과를 보기에는 좀 너무 장기 연휴여서 이게 해외 여행 수요라든지 또는 뭐 국내 여행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트에서의 수혜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보는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백화점이 지난해 있었던 이제 9월 달의 기저 효과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1월까지 이제 소비가 좀 플러스를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마트 입장에서는 기저 효과를 누릴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마트 쪽은 기존점 성향을 마이너스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아직은 그 플러스로 돌아서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백화점은 이 수혜를 보려면 휴일 효과를 보려면 휴일이 좀 짧아야 되는군요. 예. 아, 지금 미국의 유통 공룡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같은 마트, 이마트는 네.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바닥을 지금 뭐 다지는 기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마트 문의를 주셨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와 비교해서는 월마트는 사실 성공적으로 온라인 쪽을 많이 전환을 해서 예. 아마존과 경쟁하는 생필품과 이제 식품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쿠팡과 또 더불어서 이제 마켓컬리와 같은 여러 가지 온라인 업체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생필품 구매 입장에서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쿠팡으로 많이 소비자 트래픽이 넘어갔고 사실 생필품 입장에서 쿠팡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마트가 이제 신선 그리고 가공식품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경쟁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식품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이 연합군들한테 많이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마트의 트래픽은 최근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도 소비자 트래픽이 한 10% 감소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한 7%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서 결국 이마트에 소비를 하려면 뭐 주말에 뭐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 이상 소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단 시간에서의 소비를 많이 좀 아까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약간 역설적인 건데 마트가 물건 가격은 싼데 마트에 가게 되면 보통 객단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바구니 금액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가게 되면 구매하는 이 객단가가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마트에 있어서 결국 가격 경쟁력이라는 이 장점조차 많이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객단가 빠지고 있고 좀 하반기를 봤을 때 이 기존점 플러스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월마트와는 아직은 좀 동행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넉넉하면은 이 음식료까지 좀 아울러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음식료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냐면 결국 이제 10월 들어가면 또 3분기 실적 시즌이고 그러면 유통이나 음식료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통 신용품에 대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음식료 쪽이나 유통이나 개별 모니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는 원래 상반기부터 곡물가 하락과 판가 인상 이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개선을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좀 깨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가격 인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가 부담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음식료는 올해 국내에서는 이제 필수품을 잘 팔면서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으로 커버리지가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보자면 이제 농심, CJ 제일지당, 뭐 풀무원, 삼양식품 등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서 호조를 기대하고 있고요. 유통으로 넘어가 보면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기저효과 측면에서는 이제 백화점들이 3분기에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 이제 4분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아울러서 백화점과 면세점 쪽의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또 최선호주까지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 지금 유통업계 쪽에서는 가장 그중에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유통에서는 이제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음식료에서는 말씀드린 농심, CJ 제일지당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 시즌 되면 뭐 유통과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 모멘텀이 다 엇갈리게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농심, CJ 제일지당,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호텔신라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